처음 글자가 헤엄칠 글자네요. 요 글자는 일단 분석을 해보면은 삼수변호고 깃발 글자예요. 깃발 글자로 분석할 수 있고, 깃발 글자는 다시 두 개 또 찾아서 살펴볼 수 있는데, 깃발 원자하고 아들 자자로 이 구분이 되죠. 문제는 이 삼수변은 물 숫자가 변화된 글자라는 거예요. 물 숫자가 변화된 글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아들 글자는 아이 자자가 아들 자자로 오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글자가 지금 문제인데요. 요 글자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해족자 이런 글자들이요. 변해족자도 분석을 하면 깃발 원자 오고, 화살 글자가 펴진 글자들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인자 글자 그대로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단독체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죠. 쓰는데, 그러면 요 글자가 모방자고 사람이 자가 펴진 글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설문에 최초 쓰여졌을 때는 요 글자도 하나의 부숫자였어요. 나중에 설문에 대해 부숫자가 줄어들면서요. 줄어들면서는 모범자 부수에 속하게 됐는데, 원래는 서로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설문이가 이거 다른 부수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이 글자랑 이 글자랑 서로 달라요. 그 이건 뭐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렇게. 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이게 깃대고 깃봉 부분이고, 이게 깃발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이게 깃발. 여기서 하나가 모방자처럼, 하나가 사람이 자처럼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깃발을 갖다가 해요. 깃대에 깃발이 휘날리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 깃발언이라고 하는 거죠. 깃발언. 그래서 이 글자를 알아야만이, 이 글자를 알아야 하는데, 이제 깃발 관련된 글자예요. 다른 글자가 올 때 이 형태로 쓰이는데요. 여기다 그 기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그 기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남은 글자에 의해서 뜻이 깃발 기자가 되는 거죠. 또는 뭐예요? 깃발을 타는 글자예요. 날생자가 되면은 생이 성으로도 쓰이는데 정까지 온 거예요. 정. 생, 성, 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깃발정자예요. 깃발정자. 저 사람 죽었을 때 상이 앞에 나가는 깃발을 명령이라고 한 거래요. 또는 깃발 U자. 그것도 헐유자 생겼던 행태로 본 걸 이렇게 해요. 깃발 U자. 멸류관을 때 쓴 글자예요. 발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멸류관에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게 물론 구슬이 끼어져 있지만. 이것도 멸류관도 천자는 12줄이고 재우는 8줄.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줄이구나. 참 9줄. 착각을 했어. 또 거기에 또 잘못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 그래도 천자는 12줄이 맞아요. 네. 참 기억이라는 게 참 문제가 돼. 오래간만에 생각 잡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헷갈리다니까요. 맞아, 9개. 이거 천자 12줄. 어제 이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생각나가지고 깃발 글자. 멸류관을 때 글자예요. 깃발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다 이거죠. 자, 정자 깃발을 뜻하는 이유가 글자 속에 깃발 원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글자는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자도 내냐 그래서 깃발이 원자가 깃발을 타는 글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이 자자는 뭐냐면 전투 능력이 없는 아이가 깃발을 들고 있는 걸 펴는 글자예요. 자, 깃발 U라고 하는 글자, 이거 약수되는 걸 따라서 그러고, 이것도 써놨으니까 문제인데, 이 깃발이 한 집단을 상징하고 그 깃발 아래 화살 시자가 무기 일종이잖아요. 무기를 들고 모인 최소의 전투 단위를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 계류족이라는 글자가
최소의 전투 단위를 갖다 표현했어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골목에서 싸워. 그러면은 형들이 나가서 같이 싸우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나가서 싸우고 양쪽 집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달라도 집안 싸움이 되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단대 신청 선생이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아와 피아의 투쟁의 역사라고 있잖아. 싸움 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근데 최초의 옛날로 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어. 근데 토끼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 집 사람들 쫓아가 저집 사람들 토끼 하나 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최소 전투단위와 관련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이런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문화를 배제한 상태에서 오늘날 그냥 가족을 좀 괴뢰적으로만 사람들이 설명하고 말아버리는데, 제가 문화적 배경은 그런 글자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거 하려면 깃발한 자를 분명히 알고 있어. 깃발한 자. 무슨 자라고 이 글자가? 깃발은요. 꼭 알아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치우고요. 요 깃발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의미에 가르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그 글자가 바로 책받침이 달라두고 길고 관련있다고 했죠? 네, 논일유자요. 길을 갖다가요. 논일유자, 논일유자요. 네, 배를 타고 한강을 갔다 하기 위해서 논일은 유람선을 때 쓰인 글자죠? 유람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유자로 쓰이는 글자로서요. 하루살이 유자가 있네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며칠, 뭐 일주일까지도 산다고 제가 뭐 책을 보니까 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좀 더 오래 산다고 된 책도 있던데, 하루살이가 어쨌든 간에 하루 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해서 하루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내는데 생명체들이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종족 유지의 본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종족 유지의 본능을 발휘하는데 야들이 하나의 하루살이가 있으면 그걸 종족 유지 발휘해서 서로 뭉친단 말이에요. 따르게 돼. 그러면 따르면 계속 따르는. 그 하루살이가 막 뭉쳐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먹지도 않고 종족주의 본능을 발휘해서 앞선 하루살이를 막 계속 쫓아가.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죽어버려.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의 삶이 우주 공간 속에다 놓고 보면 이 티끌만한 존재예요. 하루살이 우리 눈으로 보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우주 공간의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우주의 뭐 주인이라고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주고 있지만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 스스로한테 붙인 명칭이지 우리 생명체 다른 생명체가 인간을 그렇게 우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실은 인간 자체도 우주 공간에 보면 티끌만한 존재예요. 마치 사람 눈에 보이는 하루살이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다구리 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너나 따지고 그럴 것 없다 이거죠. 악다구리 살지 말자. 인간의 삶이 어떤 삶? 부유와 같은 삶이다 이게. 하루살이 붙자. 그럴 때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도 유는 유인데 물에서 헤엄친다고 해서 헤엄칠 글자예요.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은데 헤엄치는 거예요. 물에서 헤엄치는데 그래서 여기 어디 있냐면은 저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우주선 바깥에 나가서 이 고치고려고 헤엄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주인. 그 우주 유형을 한다고 하죠. 유형. 우주 유형한다고 할 때 쓰는 영자고 저 연어가 민물에서 새끼가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가잖아. 자기 고향 태어난 곳으로 그런 고기들을 해유어라고 그래요. 바다를 논이었다가 다시 헤엄치고 다시
태어난 곳에서 돌아온다고 해서요. 회유어 뭐 이렇게 쓰는 유자가 이 형출 유자예요. 그런 데서 그나마 쓰임이 있는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이렇게 쓰이는 글자로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이제금자예요. 이제금이란 글자인데 이제금자의 공자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뭘 나타내는 글자냐? 사실은 이렇게 표현된 요 글자는 반대 돌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것이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입이 아래쪽을 향한 거야. 입이 아래쪽에 이제 각골문 같은 데다가 각골문 같은 데 새겨야 되는데 거북 배딱지라든지 소 뼈 같은 데다가 새기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니까 이게 반듯반듯하게 표현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입이요, 입의 형태인데 입에 이게 선은 뭐냐면은 입에 머금으려고는 어떤 음식 같은 걸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예요. 입속으로 막 들어가려고는 입속으로 우리가 손으로 옛날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입으로 손으로 이렇게 입으로 막 머금으려고는 그래서 이게 원래 머금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머금다는 뜻의 글자는 그 글자에서 다시 동일한 자소 이 글자를 거꾸로 뒤집는 형태 이게 이 글자랑 마찬가지야 이게요. 거꾸로 더 뒤집었는데 내내 이 글자랑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자소를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본래 뜻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글자 많잖아요. 동일한 자소가 이게 중복되는 글자. 풀 사이로 해가 저문다는 뜻의 글자가 이게 저물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가 정의화돼서 이런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이게 저물다는 뜻의 글자잖아요 원래. 근데 저물어서 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뜻이니까 저물다는 뜻의 글자는 날짜를 한 번 더 붙이잖아. 동일한 자소. 그러죠? 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릇에 물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물 숫자 아니에요? 요 물을 눕혀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눕힌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뭐예요? 덜 있자죠? 요 글자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릇에서. 근데 물을 더하다 보니까 물이 넘치다니까 덜 입자가 되니까 넘친다는 뜻. 이게 원래 물이 넘친다는 건데 이게 넘친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물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자니까. 그죠? 이거 호대로 오면서 이게 되고 이건 음이적 약한표에서 일로 바뀌지만은 넘칠 입자. 이것도 불에다 사른다고 사를 연자인데 원래 사를 연자예요. 근데 그렇다는 뜻으로 쓰니까 다시 사를 연자 불에다 한번 더 붙이잖아요. 뭐예요? 여기에 보이는 불화자나 연화발 변형이 됐지만 고분자랑 똑같은 형태야. 여기에 보이는 물과 물, 여기에 보이는 해와 해 동일한 자소가 계속 더 붙어요. 본래 뜻은 다른 뜻으로 본래 글자는 다른 뜻을 쓰이고 자기 본래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동일한 자소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냐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이 글자나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자소 하나 더 붙여서 이 글자가 이제 막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제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먹다는 뜻의 글자는 동일한 자소 하나를 여기다 더 붙여가지고 이게 먹는 자 이게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 이제금자가. 이제금자가 이제 먹음을 함자가 이제금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음이 변화가 생겨서 이거 금흠 함까지 왔어요. 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금자하고 먹음자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요 이제금자가 이제 쓰여지는데 여기 이제금자가 다시 또 분화된 글자 가운데 하나가 요 글자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요 글자. 이 먹었는데 입에다가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다글자인데 술병이잖아요. 술병. 그러죠? 술병에서 나온 글자예요. 술병에서 나온 글자인데 여기 이 글자에다가 물이 달라고 치면 술자가 되는데 이게 술과 관련돼 있어요.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에 못 붙고자 하는 게 술이야, 술. 우리가 조금 전에 지워버렸지만은 이 글자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입에다 막바로 먹고 있는 요 형태. 이거 먹으려고 이제 막 먹으려고 했던 거 이건요. 이건 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글자가 달감자인데 이게 여기 술을 머금고 있다고 봐야 돼. 이게 달감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먹으려고 하는 음식이 뭐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술이야, 술. 내니야 요것과 요것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왜 술인지 이걸 얘기하려면 또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나중에 달감자 분명히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왜 술인지 다른 근거를 넣어서 정보를 들어서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이고, 자 일단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술을 갖다 포함해서 술을 먹으면 이재금도 술이에요? 예? 이재금은 술 아니죠? 세금이란 이게 세금 아니잖아. 이재금. 아니, 이재금에서 거기 음식물은 음식이고 알감에 거기 그 네모 비금 찍은 거는 술이냐고요. 요거? 예, 그거하고 그 밑에 점하고. 요거 다 술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 그래요? 그 내내 그 얘기하고 있어. 나 무슨 질문이가 있네. 네. 집중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땐 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술이라는 걸 왜 술인지를 설명을 하지만 그쪽으로 나가면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나중에 분명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일단 밀어두고, 자 이게 술을 머금다는 뜻의 글자인데 술을 먹은 것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시름자예요. 이게 마시름자. 마시름자는 그런데 있죠. 호전하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마시는데 꿀꺽꿀꺽 뭐 마시잖아요. 그 우리 책에 보면은 노인네가 우리나라에 그 구한말 사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로 저 맥주가 들어왔을 때 시골 노인네가 맥주 맛을 처음 보고 있는 그 사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꿀꿀꿀 마신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뭔가를 먹을 때 뭔 걸 나타내는 글자, 입을 크게 벌린 동작에 쓰여지는 불숫자가 뭐예요? 하품문자죠. 그래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같은 문제, 맞은 문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쓰는데 편향을 자꾸 추구해. 이쪽이 너무 복잡해. 네. 음의 글자하고 뜻의 글자가 다 붙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글자가 또 쓰는데 편함을 추구해 뿐만 아니라 쓰는데 미적인 상황 추구를 해. 미적인 욕구도 반영이 돼. 왼쪽이 더 복잡하잖아. 오른쪽이 단순한 데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좀 더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이 먹는 것 관련돼 있으니까 호들하면서 밥시자로 바꿔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의 고자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마시름자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이 글자 있고 원래는 이 글자 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역 활자로서 이 글자가 음역 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검은고금자가 있어요. 검은고금자. 가야금 그럴 때 씁니다. 금슬지라 그럴 때 씁니다. 여기에 달라붙은 임금왕자도 아니고 임금왕자 두 개도 아니고 구슬옥자 두 개도 아니고 검은고 가야금 같은 데는 현악기인데 현악기 보면은 검은고의 줄이 몇 개예요? 6개. 가야금은? 그렇죠. 12개. 우리가 옛날에 저 장학퀴즈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문제들 나왔어요. 줄이 현악기 나이에 놓고 줄이 몇 개냐 뭐 이런 문제 아니? 가야금. 저는 이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고 있었지만요. 옛날 노래 가운데 12줄에 얽힌 사연 불러주는 가야금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어. 그 가야금 줄을 생각하면 꼭 그 노래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12줄에 얽힌 사연 불러주는 가야금. 그리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반전이 검은고라고 하고 있는데, 검은고가 이게 기준이 6줄이지만 이게 계량된 것은 하나를 늘리기도 하고 하나 줄이기도 해. 그래서 하나를 줄이면 5현금, 하나를 늘리면 7현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럴 때 쓰는 금자도 이 글자도 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검구가 기본이 6줄이라면은 6줄을 이렇게 해놓고 6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소리 이렇게만 늘어놓으면 당기면은 튕겨야 된다고 해야 당겨야 된다. 연주를 하면은 똑같은 소리가 하니까 소리가 다르게 해서 여기에 괴라든지 안족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러기발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말을 하면 기러기발처럼 생긴 게 이게 기러기발. 손으로 말하면 기러기발이고 한자로는 기러기 한자하고 발족자를 써서 안족이나 괴 같은 것을 갖다가 길다라 괴 같은 걸 이렇게 괴어요. 이렇게 안족을 이렇게 곳곳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갖다가 달리 나타내게끔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길다는 줄이고 많은 건 중자로 2개나 표현해. 수풀림자도 이렇게 2개나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예, 줄을 갖다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괴나 안족 같은 걸 괴어는 걸 이렇게 펴는 것이 바로 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악기 괴나 안족이 걸쳐져 있는 악기 줄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악기가 이제 검문고였던 거죠. 그다음 이재금자가 의미해서 검문고 음자예요. 그 다음에 금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게 금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거기에 이런 형태가 처음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만 표현되는 글자인데 이게 그렇죠. 사냥 도구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알려면은 고대 문화를 하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문자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문자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날짐승 잡는 우리가 어려서 있죠. 거시 생각하는데 나무가지 같은 거 이렇게 나무에 보면 가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는 거. 이걸 쫙 자르면 이런 가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옛날 초가지구 밑에 보면 거미줄이 많아. 여기다 거미줄을 묻혀. 거미줄을 이렇게 묻혀. 그래가지고 그걸 참들이 갖다 탁 갖다 대면 참들이가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난감으로 이제 했던 거지만 이게 새를 덮치는 그물이에요. 이게 덮으면 그걸 갈라크게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갈라크게. 그래서 이게 새를 잡는 날짐승을 잡는 그물로 날짐승을 사로잡는다는 뜻의 글자예요. 금은금인데 이게 이 새 그물로 날짐승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날짐승 금자인데 원래 사로잡는다의 뜻의 글자였는데 사로잡는다의 뜻의 글자는 다시 손을 붙여서 그게 정형화돼서요. 이 형태가 정형화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원래 이 그물로 사로잡는다는 뜻의 글자는 사로잡는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손 한번 붙여서 이렇게 쓰고 이건 날짐승을 사로잡는데 이게 날짐승 글자인 거예요. 서로 이제 나눠 가진 거야. 날짐승을 사로잡는 그물을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는 만들어진 건 날짐승이고 손을 한 번 더 붙인 글자는 그 날짐승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사로잡을 금자. 이게 이제 사로잡을 금자는 칠정출금이라고 이게 제갈량이 저 남만의 오랑캐인 맹액을 갖다가 7번 잡았다 7번 풀어줬잖아요. 마음속에 신복을 때까지 풀어주고 다시 반항하면 또 잡고 반항 풀어주고 다시 그래서 완전 마음으로 신복을 만든 그런 고사성어 관련돼서 나온 말이 칠정칠금이 있는데 그때 금자고 요 글자는 이제 맹금염 할 때 쓰는 금자죠. 이런 금수만 또 못한 놈 할 때 쓰는 금자. 근데 이 글자 형태가 이재금자 형태가 글자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이재금자가 의미 역할을 했던 글자예요. 그 다음에 오두자가 달라붙으면은 금은금인데 옷을 만드는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옷감으로 옷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불이에요. 이불. 옛날에 처음 혼인한 사람들이 이불에다가 원앙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원앙금이 되죠. 원앙이 수놓으신 이불은 원앙금. 원앙을 이불에다만 새긴 게 아니고 베개에도 새겨. 베개 침자. 그럼 원앙침이 되죠. 원앙이 새겨진 베개는 원앙침. 원앙금,
원앙금은 이불을 말한 거이고 원앙침은 베개를 말한 거이고 이불과 베개 원앙과 베개가 한 세트니까 다 합치면 원앙금침이 되죠. 옛날 1대백이라는 저 퀴즈 프로그램인데 그 퀴즈 프로그램에서 원앙침이 뭘 나타내냐 이불이냐 요냐 베개냐 이거 물어본 거 나오는데 매번 많은 사람이 떨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정확히 모르거든. 한자를 통해서 정확히 그 말의 의미를 갖다가 캐치를 안 해놓으니까 원앙금이 뭐지 원앙침이 뭐지를 구분 못하는 거야. 이불이라고요, 요라고요. 이불. 요인은 원앙을 안 새기잖아. 이불 이렇게 덮는 이불 위에다가 이렇게 원앙을 새기잖아. 그러니까 원앙 이불금이요. 원앙금은 이불이 많은 거예요. 원앙침은 베개를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 지금 날징음성 금하고 네. 그 다음에 산신리하고는 다른 글자예요? 네? 떠날리 산신리 할 때. 사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거 네. 이렇게 쓰인 글자. 네, 다른 네. 거예요? 다른 걸 아니 위에가 지금 글자 이게 다르잖아 지금 더 붙였잖아. 이거 이재금자가 관련이 돼 있는 글자고. 아, 요 글자도 저 여기 저 날짓을 잡는 사냥도구가 포함된 글자야. 아, 포함 글자인데 요 글자에서 분화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야. 떠날리 이게 떠날리자야 원래는. 떠날리. 나중에 새가 떠나니까 새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 이 글자에서 분화되는 글자야. 네. 그럼 교수님, 네. 그 저기 그 이재금이 음력하란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이재금이 예. 멀리 있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이재금에다가 그다음 또 자석 하나를 뭐로 해야 될까요? 날짓을 잡는데 이 도구를 잡는데 손을 사용하니까 손을 붙어가지고 분화되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있다니까. 아니 이재금이 음력하란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자석을 뭐로 써야 될까요? 아 그것은 네. 구체적인 글자로 안 만들어졌어. 사냥 도구야 그냥 사냥 도구. 그냥 사냥 도구. 네, 사냥 도구. 설명할 때. 예. 예. 구체적인 자형이 이루어진 글자가 아니에요. 예. 예, 사냥 도구를 표현했다고 그렇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별도로 이걸 쪼개서 설명을 글자를 갖다 자서를 쪼갤 수가 없는 글자야 이게요. 입이 이재금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져 버린 상태니까. 예. 그 다음에 요것이 없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것도 사냥 도구 내냐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 일단 요 글자가 분화돼 나와요. 이 새가 달라붙은 글자. 이 새를 이렇게 덮치려고 사냥 도구를 덮치려고 그러는데 새가 떠나간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요것도 이제 다른 기회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리라 생각하고 다시요. 그 다음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금이 아니라 음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 음으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언덕부자가 변화된 자부모고 그 다음에 이르문자가 더 달라붙었는데 이게 진짜 뜻의 역할을 하고 이재금자가 음 역할을 해서 금이 음이 되면서 언덕과 이르문자가 원래 구름문자잖아요. 네. 구름이 멍게 구름이라는 습한 기온이 일어나는 언덕 쪽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습한 기온이 이게 구름이라는 게 습한 기온이거든. 그 습한 기온이 일어나는 언덕 쪽인데 그게 이제 그늘진 쪽이야. 그 그늘은 자. 그 다음에 을푸름자요. 음인데 입으로 음다고 해서 을푸름자예요. 음미하다 뭐 신음을 뜻인 글자죠. 을푸름자. 그 다음에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우리말의 개집여자가 기집여자로 하는데 염까지 바뀌어요. 염이요. 그래서 생각염자예요. 생각염자. 마음으로 생각된다고 해서요. 생각염자가 있고 생각염자에다가 손숫자가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손으로 비친다고 해서
비틀 염자인데 빨래 같은 거 해가지고 옛날 세탁기 없을 때는 물 빼려면 이렇게 비틀었잖아요. 쭉. 그런 것처럼 없는 상황에서 막 물기를 막 더 빼내는 것처럼 없는 형편에서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짜내는 것이 뭐 염투란다 뭐 이런 말들이요. 염자. 그렇죠. 염자 발이 비틀어져 가지고 다쳤을 때 염자가 있다고 보고요. 진짜. 그럴 때 쓰이는 염자가 바로 이 비틀 염자. 염출하다 염자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자가 뒤에 티어서로 바뀌는데 탐까지 왔어요. 탐할 탐자. 탐.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탐관오리 올 때 쓰는 탐해 올 때 쓰는 탐할. 음의 변화가 조금 더 크네요. 이건 이제 음의 변화가 좀 커 보이는데 바로 이런 데. 하나 더 있어요. 창모자가 들어붙은 글자. 이 자는 금자가 근까지 근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미음자하고 N자가 교환이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특히 우리는 나무라고 중국사람 뚱신한빼이 난으로 있잖아. 난. 우리는 남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난으로 읽어요. 중국에서는 사실 M 발음이 다 N 발음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런 영향 같은 거 생겼다고 봐야죠. 미음자가 니은자로 바뀌었어요. 금이 근으로 바뀌었는데 창모자가 될 때 창자로 문자예요. 창자. 그런데 요걸자가 오늘날 창자로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긍으로 더 많이 있어요. 또 비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때는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뜻의 의무가 통하다 보니까 통용자로 이런 글자에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의 글자거든요. 이런 글자가 의미 통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바꿔서 쓰여가지고 우리 제비연자를 갖다가 잔치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뜻으로 다른 글자를 뜻을 대신 여기다 해요.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긴다 뭐 할 때 쓰인 글자. 예, 긍지 뭐 이럴 때도 쓰여. 자랑할 긍자가 되기도 해요. 자랑하고. 자 이런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이제금자인데 이제금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 글자도 음역하는 글자라서 이게 턱함자 이런 글자들이에요. 이렇게 쓰면 턱함자가 돼. 절구시 한시에 보면은 율경에 따져서 쓰시면 절구시가 있고 율시가 있어요. 절구시는 사행으로 이루어지고 율시는 파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사행으로 이루어진 절구시는 기승전결로 흔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시는 두 구씩 합쳐가지고 두함 경미 이렇게 두련 함년 경년 미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뜻은 함년에 함자가 되는 턱함자. 자, 뭐 이런 많은 글자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이제금자인데 이제금자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냐? 입에 이제 막 음식을 먹으려고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금자에 대한 설명이요. 이런 쪽은 이렇게 오고요. 자, 오늘 마지막 글자. 아니 시간이 더 됐습니다. 아니야 30분 더 하기로 했잖아. 다음 주에 다음 주야 이번 주 아니야? 다음 주에 우리 약속 했었잖아요. 아, 늦게 시작했어. 아니 안 그랬잖아요. 이게 1시 가셔야 되니까. 1시 아, 가야 된다고? 예. 공평성이 떨어지잖아요. 더 오고 싶어서 보내 그러면.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1시간. 우리 얘기해. 우리가 30분 연장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